네, 그러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 작품 펄프 픽션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아까 언급 주신 대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와, 작품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려 진짜? 두 번째 작품에서 벌써 맞아요. 상을 타버립니다. 아니, 난놈이네 난놈. 세상에 많은 상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칸 영화제가 뭐 아카데미나 이런 거보다는 더 권위 있고 맞아요. 평론가들이 더 쳐주는 맞아. 그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작품을 우리가 다루는 너무 영광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감독의 천재성이 증명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작품만에 진짜. 이렇게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이런 권위 있는 상을 네. 받게 되고. 제가 또 검색해봤는데 상이란 상은 펄프 픽션이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뭐 LA 비평가상, 뭐 각본상, 감독상 이런 와, 거 다 받았더라고요. 이 천재네. 네. 그 타란티노의 전체 그 필모그래피를 통틀어서 펄프 픽션이 아마 가장 상을 많이 받지 않았나? 아, 이때 네. 리즈 시절이구나 그러면. 이때가 아마 절정이었죠 아마. 그죠? 네, 그렇죠. 아. 모든 영화 중에서. 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실지 너무 별 해석은 없고요. 너무 일단 기대됩니다. 펄프 픽션 저는 제목을 항상 한번 보기 때문에 근데 펄프 픽션이란 게 네. 종이 소설이잖아요. 네, 직역하면. 네. 그래서 네. 이게 원래 옛날에 싸구려 종이에 인쇄되는 싸구려 잡지가 있었대요. 완전 저렴한 싸구려 잡지. 거기에 매회 단편으로 실리는 소설을 펄프 픽션이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감독이 지향하는 바였던 거죠. 싸구려 소설을 영화화시키고 싶었던 삼류 소설. 거죠. 삼류 소설을. 음.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영화 제목을 펄프 픽션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도 작품이고, 저는 이 영화가 조금 저수지의 개들보다는 되게 씬도 많아지고 좀 다양화됐잖아요. 복잡해졌죠. 네, 복잡화되고 되게 앨범식 구성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액자식 구성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인물 관계 중심으로 조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서 든 생각이지만 모르겠다. 한 단어로 해석 불가다. 너무 어려운 뭔가 깊은 뜻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역부족이었고 이런저런 많은 자료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한번 저만의 해석을 좀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빈센트와 줄스. 사실 영화에 저는 거의 주인공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 흑인 아저씨, 백인 아저씨. 존 트라볼타 씨가 이제 빈센트 씨고 사무엘 잭슨 씨가 줄스 씨. 네. 이 두 분이 사실 거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이 두 분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차에서 또 시덥잖은 수다를 엄청 떨잖아요. 저수지의 개들처럼. 네. 너무너무 시덥잖아요. 무슨 햄버거를 유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뭐 맞아. 암스테르담에서 마약을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나는 그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줄 알고 한참을 생각했어. 맞아. 근데 별 의미가 없죠. 없어요. 그냥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수다 떨듯이 등치 산만한 아저씨 둘이서 막 소녀 같은 수다를 막 떨죠. 그러다가 설전이 한번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안투안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둘이 설전이 벌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빈센트, 줄스, 안투안은 위에 마르셀러스라는 보스의 부하들인데 약간 깽단이죠. 근데 안투안이 죽은 거예요. 마르셀러스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르셀러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심심해하니까 안투안한테 좀 우리 아내랑 놀아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안투안이 놀아주다가 아내의 발 마사지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빡쳐서 죽였대요. 왜? 발 마사지가 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전이 일어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발 마사지가 좀 그러니까 죽일만 해라고 하고 줄스는 발 마사지가 뭐가 어때서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러면서 둘이 설전을 벌이거든요. 맞아. 두 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좀 가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되게 내 여자친구가 있고 근데 내가 되게 친한 친구? 친한 후배한테 여자친구 심심해서 잠깐 좀 같이 밥 한번 먹어줘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고 쳐요. 근데 발 마사지를 그런 가정조차도 안 될 것 같은데. 와. 가정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뭐 셋이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뭐 이럴 때 그렇죠. 발 마사지를 우연치 않게 그냥 한 거죠. 그거의 사건 자체를 놓고 보고 나는 빈센트냐 줄스냐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극단적인 빈센트입니다. 빈센트가 뭐였죠? 빈센트는 죽일 이제 죽여버려야죠. 죽이는 건 오바고 그냥 좀 폭력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의미는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이 감독님이 발 패티시가 있다고. 아 맞아요. 네. 그런 걸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이 좀 이렇게 에로틱한 이미지로 나오고. 데스프로프에도 그런 맥락에서면 이게 좀 발 마사지만 했을까? 뭔가 또 다른 그 이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발 마사지가 좀 어떻게 보면 에로틱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자가 마사지사가 아닌 이상 전문 마사지사라면 돈을 주고 받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둘이 계속 설전을 벌여요. 근데 그래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빨리 내 의견에 동의해 말하면서 둘이 끝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빈센트는 약간 권력자, 그러니까 자기 보스의 입장을 약간 무조건 두둔하고 보스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권력자에게 약간 숙이는 성향을 약간 보여주고 그러네. 순종적인. 줄스는 자기 보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스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 주관에는 발 마사지는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스가 잘못했어. 약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약간 대립되는 지점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이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냐면 보스의 금괴를 훔쳐간 배신자들을 처단하러 가고 있었던 거죠. 맞아. 그래서 배신자의 집에 도착했는데 배신자들이 아침 식사로 되게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그냥 청년들이잖아요. 그냥 애들이에요. 보이들이에요. 근데 햄버거 먹고 있는데 가서 처단할 거면 처단할 것이지. 막 말을 걸면서 햄버거를 뺏어 먹어요. 맞아요. 좀 웃겼어요. 버거킹. 되게 맛있게 먹는데 이거 어디 거야? 괜찮네. 또 웃긴 게 근데 나 채식주의자긴 한데 맛있네요. 햄버거를 뺏어 먹어요. 이런 디테일 다른 영화 같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하는데 뭔가 쓸데없는 디테일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사 속에.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의미를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도 둘의 성향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줄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햄버거를 뺏어 먹고 애들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시덥잖은 수다를 걸고 너는 이름 뭐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디서 시켰어?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거는데 빈센트는 별 말을 안 해요. 그냥 총구만 이렇게 겨누고 있고 줄스가 시키는 말만 몇 번 대답해주고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빈센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보스가 죽이려 했으니까 얘는 죽이러 온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줄스는 얘가 뭘 먹는지, 너 이름이 뭔지 죽일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인물인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게 될 때도 줄스는 성경 구절을 읽죠. 되게 멋있게 성경 구절을 막 뭐 의인이 어쩌고 목자가 어떠고 이러면서 널 처단한다 말하면서 막 또 길어 또 한참 되게 멋있게 하고 처단을 해요. 근데 빈센트는 그냥 처단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줄스는 약간 자기가 보스가 시켜서 하는 행동일지언정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철학과 논리를 자꾸 부여를 하려고 그러고 빈센트는 아니 보스가 시켰으니까 죽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성향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 한 놈이 숨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걔가 나와가지고 이제 복수할 심산으로 막 총을 갈기는데 난사하죠 완전. 근데 그 거구의 남자 2명이 단 한 발도 안 맞아요. 그것도 진짜 기적이야. 그냥 기적이야. 그래서 저는 진짜 총 되게 못 쏜다. 진짜 저격률이 정말 낮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줄스는 기적을 보죠. 맞아요. 이것도 전 되게 좀 웃겼는데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신의 부름이야. 신의 보호. 신의 보호. 신의 뜻, 뭐 신의 보호 이런 것 같아. 나는 이제 손을 씻겠어. 맞아. 뭔가 해탈한 거 해탈. 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웃겼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의견이 갈리죠. 빈센트는 아니 그냥 우연이야. 맞아. 아무 의미 없어. 이러는데 줄스 혼자 완전 감격에 빠지죠. 여러분은 이거 기적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기적이죠. 기적으로 그래요? 저는 되게 우연이라 봤어요. 다르네. 갈라지네. 달라지네. 내가 줄스 성향인가? 줄스 성향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뭐 우연히 일어난 건데 항상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과대포장해서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우리 이즈님이 지금 이제부터 줄스가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총에 맞아 죽는 빈센트가 역할극입니까? 역할극? 롤플레잉? 왜냐면 의견이 계속 맞았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근데 실제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네. 아니 솔직히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맞추는 것도 웃기죠. 몇 미터 안 떨어졌는데 뻔만 쏘면 안 돼.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줄스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계속해서 빈센트 입장을 표명하시고 제가 그런가 봐요 원래. 그래서 이제부터 닉네임을 새로 정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두 인물의 극단적인 성향 차이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그 두 인물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보여준다, 상황의 흐름을 통해서. 맞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 마빈이라는 애를 살려가지고 차에 납치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빈센트가 너무 부주의하게. 그건 너무 웃겼어. 근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왜 너무 부주의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뒤를 이렇게 잠깐 돌아보다가 방아쇠가 이렇게 걸려 있었나 봐요. 그걸 싸가지고 심지어 머리통에 싸가지고 다쳤어 그냥. 머리가 터지면서 마빈이 죽게 돼요. 근데 차 아니어서 피칠갑이 되죠. 난리가 나죠. 근데 막 이대로 가다가 뭐 경찰이 보면 어쩔 거냐 이렇게 해서 결국 줄스가 알고 있는 지미라는 지인이 있는데 지미의 집에 잠깐 가서 차를 정리하자고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지미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에요. 또 나왔어. 되게 웃겨요 그것도. 네. 근데 지미가 이게 지인인지 친구인지 막 너무 까칠한 거예요. 까칠해. 되게 맞아. 난 누구 내가 아는 사람 떠오르더라고. 까칠한 사람 있어. 근데 지인이 아닌 것 같아. 이건 거의 남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격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싫어하고 입을 내주는 것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삼촌이 사준 건데 하면서. 근데 이제 막 좀 있으면 우리 아내가 오니까 아내가 오기 전에 정리해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내가 오기 전에 후딱후딱 하면 되잖아요. 근데 셋이서 아무것도 못해요. 설찬만 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 윈스턴 울프라는 해결사를 보스를 통해서 요청해가지고 받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윈스턴 울프라는 신사가 오시죠. 근데 해결사가 오시는데 여기서 또 웃긴 게 그 신사가 해결을 해줘요. 해결해주긴 했는데 방식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맞아. 다 닦아라. 일단 맞아. 청소 도구로 차를 닦아라. 그리고 이불로 피 묻은 시트를 덮어라. 그리고 너희도 피 묻은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씻어라.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맞아. 근데 얘들이 막 약간 막 이런.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약간 얼간이처럼. 두 얼간이. 저희를 얼간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지금? 두 얼간이. 그렇게 또. 얼간이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누구나 청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텐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이 어린 양들이 이 구원자인 윈스턴 울프의 말에 따라서 구원을 받듯이 그의 말에 따라서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원래 지미도 되게 불친절했는데 그 윈스턴 울프가 그 입을 좀 달라고 설득을 하니까 그것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한 것도 내어줄 정도로 협조적으로 바뀌어요. 지미도. 그러면서 그 약간 울프가 전체적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네. 그러면서 막 그 새 얼간이들이 이제 막 엄청 그가 막 되게 지혜롭다면서 막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되게 또 코믹스럽게 그려지고 그리고 어떤 혹자는 이제 이제 울프가 그 호스 같은 걸로 구두를 샤워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게 세례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프는 구원자, 약간 예수 같은 구원자의 존재이고 그 둘은 그냥 어린 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설마 타란티노가 그런 거 약간 그것도 배보다 배꼽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영화 내내. 연결이 있네. 감독의 종교가 뭐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기독교일 아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기독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미국이니까.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둘 사이의 키워드가 화장실이랑 음식인데 보면은 영화 내내 빈센트가 계속 화장실을 가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네. 화장실 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요. 네. 화장실을. 근데 실제로 그 빈센트가 그 코카인이랑 헤로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변비나 설사에 주로 시달린다 그래요. 되게 그래서 고증했네. 약간 고증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줄스는 계속해서 햄버거를 먹거나 뭔가 먹는 거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요. 식당에 가잖아요 마지막에도. 식당도 가고. 그래서 이 장면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빈센트는 미아의 집에서도 레스토랑 강도씬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부치의 집에서도 화장실에서 계속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잡지 보면서 여유를 부리거든요. 화장실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가요. 맞아요. 변비구나. 네, 변비가 그러니까 있어서. 변비가 있고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계속 노래를 듣고 이러거든요. 책도 보지 않아요? 책도 잡지도 계속 보고. 그럼 치질 걸리는데 이 사람이 참. 근데 결국 그로 인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 꼬이고, 사람이 화장실에서 여유 부림으로 너무 인해서 오래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빈센트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고 나면 미아가 헤로인을 잘못 마셔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맞아. 레스토랑이 강도질을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부치가 자기가 방치해 놓은 총을 자기에게 겨누고 있거나 그러니까 화장실을 걔가 오래 갔다 올 때마다 어떤 문제가 터져 있어요. 화장실이 문제네. 아니죠. 결국 치질이 문제네. 빈센트가 문제죠. 야, 누가 문제냐.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거 빈센트뿐만이 아니라 마빈 기억나세요? 네. 아까 화장실에 네, 숨어있던? 네. 그 친구도 그냥 처음에 분명 그냥 화장실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쵸? 화장실 간 동안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항상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약간 법칙처럼 적용이 돼요. 감독이 화장실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화장실에 네, 대한 원한이 있는 거야. 저의 약간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화장실 안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싸우거나 화장실에서 뭔 일이 벌어지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밖에서 벌어지거든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감독이 인생의 진정한 쉼터는 화장실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줘요. 진짜 철학적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면 배설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 그쵸. 순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순간이다. 배설의 순간. 화장실에 갔을 때 건드릴 순 없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코믹스럽기도 한 거죠. 건들면 안 되죠. 진짜 중요한 순간인데. 누가 응아하고 있을 때는 총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면 다 싼 다음에 해야 돼. 다 하고 화장실 나왔을 때 죽여야지. 그건 맞는 말이야. 화장실 안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한 장소. 그래서 약간 감독이 배설의 순간을 좀 성스럽고 중요하다.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어필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와, 철학적이네. 약간 철학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요? 천재 아니야? 이거 나는 많은 거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화장실의 의미를 찾아내다니. 근데 이제 반대로 줄스는 뭘 자꾸 먹잖아요. 남의 걸 뺏어 먹고 뭐 레스토랑에서도 계속 뭘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줄스는 뭘 먹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먹음과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 난투극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빈센트는 화장실에 간 동안 그 삶의 순간에서 약간 멀어지고 줄스는 뭘 먹는 동안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약간 화장실은 조금 고귀하고 성스럽고 내가 독립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공간 그리고 뭘 먹는 것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이다. 약간 이런 메타포처럼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센트와 줄스를 통해서 먹고 싸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순간이다. 약간 이게 소름 돋지 않아요? 먹고 싸는 게 진짜 중요한데 실제로도 먹고 싸는 거야말로 사실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죠. 이런 사유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이거는 다 너무 부가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러니까 먹는 행위, 싸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그러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의 피셜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되게 재밌죠? 네, 설득력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 웃기고 재밌고 빵빵 터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끝없이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감독의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이 타란티노 감독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코미디로 가볍게 즐길 수도 있는데 그게 깊은 의미까지 동시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두 개 가져가는 게 진짜 최고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상업 영화나 모든 영화들에 천재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분석을 하면서. 네, 천재인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물 관계를 다뤄볼 건데 이제 부치와 마르셀러스예요. 그래서 아까 줄스와 빈센트의 보스가 마르셀러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르셀러스는 약간 깽단에 되게 높은 보스 같이 나오는데 그 보스가 부치라는 아마추어 파이터를 스폰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 이번 파이팅에서 5라운드에서 일부러 져주면 큰돈 줄게라고 해서 둘이 거래를 하죠. 아 부치가 그 사람이죠. 누구지?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응. 그리고 근데 부치는 알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켜요. 그쵸. 심지어 5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를 죽이기까지 해버려요. 왜 그랬죠? 약간 우발적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약간 반항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셀러스는 권력자고 자기는 스폰 받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 돈에 끌려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겠죠 이때까지. 근데 그 전 내용은 안 나오니까 어떨지는 모르는데 약간 반항심도 있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배팅을 하지 않나요? 맞아. 역배팅. 원래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 이제 자기가 따로 짰죠. 근데 이제 역배팅을 하고 자기는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 마르셀러스가 당연히 5라운드에 브루스 윌리스가 질 걸 아니까 대충 준비시킨 거야 상대 선수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게임에서 이기려고 쳤는데 상대 선수 준비가 허술하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맞네. 택시에서 사람 죽일 때 어땠어요? 하니까 죽었어요? 라고 묻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몰랐어. 맞아. 죽을 줄 몰랐지. 맞네. 본인이 약간 꾀를 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사실 갱스터 두목을 배신한 거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맞아. 근데 이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금과 학문이에요. 똥구멍. 네. 아까랑 좀 비슷해. 아까는 음식과 화장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금과 학문으로 둘이 연결되는데 이제 회상신에서 부치가 어릴 때 이제 전쟁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시계를 하나 남겨줘요. 그거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데 그 아버지는 사실 전쟁통에서 그 시계를 지키기 위해 그 시계를 몇 달간 자기 학문에 보관했다고. 맞아요. 몇 년 아닌가요?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 몇 년이었나? 몇 달, 몇 년을 학문에 보관을 했다면서 상상하면 웃겨. 그 전우가 되게 진지하고 슬프게 얘기를 해서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냥 얘기 안 해줘도 되잖아. 아버지의 유품이야 이렇게 줘도 되는데 왠지 더러울 것 같고 TMI 대잔치로 그걸 다 설명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또 자기 전해준 전우도 자기 학문에다 보관했다. 맞아요. 자기도 보관했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누가 자기 학문에 보관하고 있던 금시계를 주겠다고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금시계야. 금이긴 금이에요. 일단 깨끗이 씻어야 돼. 깨끗이 씻긴 씻어야죠. 씻어야 돼.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근데 아버지의 유품이라 그러면 근데 장갑을 끼고 받을 수 있죠.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래도 금시계면 받습니다. 금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에 있었던 거 너무 더러운 거 다 동감하는데 금이니까 받지 뭐. 약간 이런 인간. 맞아. 인간의 자본주의적인 모습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르셀러스는 부하들이 아까 배신해가지고 자신의 금괴를 훔쳐가잖아요. 물론 금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한 번도 없긴 한데 금괴를 훔쳐가고 그걸 다시 가져오는 역할이 아까 빈센트랑 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자인 마르셀러스와 약자인 부치는 둘 다 금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상하게 어쩔 수 없어요.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재밌네요. 근데 아까 이제 부치의 학문설은 아까 앞에 나왔고 아버지의 금시계에서 같이 나왔고 마르셀러스는 이제 자신의 약속을 어긴 부치를 죽이러 가다가 집 근처에서 부치의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막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되게 운이 없게도 동네 양아치 게이 무리한테 붙잡혀요. 맞아요. 하필 또 이렇게 진짜. 하필 게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고문하거나 이럴 줄 알았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 그 큰 거구의 보스를 강간을 하죠. 남자들끼리. 그래서 그의 학문이 더럽혀지죠. 이렇게 하면서 금과 학문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금 학문. 그래 금괴와 금시계 뭐 이런. 금시계. 그래서 이제 금과 학문을 좀 철학적으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둘 다 금을 굉장히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강자인 마르셀러스는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금괴를 사수하려고 하고 약한 부치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항문에 들어있던 금시계를 사수하려고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마르셀러스가 농간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약자인 부치가 그를 구해주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나를 앞으로 공격할 거고 나를 평생 따라다닐 사람인데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약자인 자기가 강자인 마르셀러스를 구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또 학문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학문은 사실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곳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약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의미예요. 학문은 마지막 자존심. 그래서 아무리 강자였던 마르셀러스라도 자신의 학문이 농간을 당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한없이 되게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죠. 막 넋이 나간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순간을 목격하고 구해준 약자인 부치를 그 순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털림으로 인해서 약자였던 부치가 이해가 되고 그와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사실 금 따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약간 서로의 학문, 서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이가 되면서 서로의 배신 따위는 잊고 용서를 해주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아니 천재인데? 아니 이게 아까 해석도 그렇고 이런 거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론가 해도 되겠는데. 아니 이 정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이런 거 못 찾았는데 상징이 되게 놀랍네요. 안 보이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를 약간 관계별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어떤 키 포인트를 넣어놨어요. 다 있네요. 사람마다 그게 다 있네. 짝이 다 있네. 와 놀랍다. 그러면서 약간 좀 아름답게 둘이 화해하고 용서를 하고 사실 서로 그러니까 그 약자인 부치가 강자인 마르셀러스를 구원해 준 거예요. 아까는 그 윈스턴 울프가 줄스랑 빈센트를 구원해 줬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구원의 씬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원해주네 계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 그 다음은 빈센트랑 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빈센트는 아까 그 존 트라볼타 씨시고 그 다음에 미아는 마르셀러스의 부인이에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아가 우마 서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매력적이야.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매력적이야 진짜. 심지어 그녀가 나오는 씬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포스터는 그녀밖에 안 나왔잖아요.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감독의 뮤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언급했듯이 마르셀러스가 자기 부인 심심하니까 한 번씩 자기 부하들 보고 아내랑 놀아달라 그래요. 근데 안투안이 아내랑 놀다가 발 마사지를 해주고 죽임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 빈센트는 쫄죠.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나는 딱 선짓고 뭐라고 하냐면 뭐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그냥 뭐 웃긴 농담하면 좀 웃어주고 그러고 오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아내랑 놀러 갑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미아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서 미아가 $5, $5 밀크쉐이크를 시키는데 빈센트가 그거에 계속 엄청 관심을 가져요. 밀크쉐이크가 $5야? 막 이러면서 $5겠지. 근데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밀크쉐이크가 나오니까 한 입만 먹어도 돼? 이래요. 그래서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빨대가 아니라 컵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미아가 내가 쓰던 빨대 써도 돼 해서 미아가 쓰던 빨대를 사용해서 밀크쉐이크를 먹고 와 진짜 $5 할만하네. 되게 맛있다 이러면서 막 밀크쉐이크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음식은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음식을 같은 빨대로 나눠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을 서로 공유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둘이 거기서 마음을 나눈 거예요. 사실상 밀크쉐이크를 나눈 게 아니라. 눈이 맞았네. 그죠? 그게 이제 연인으로서 맞은 건지 뭐 인간으로서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겠다. 통하긴 통한 거예요. 그 밀크쉐이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트위스트 춤을 추는 그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장면을 나오는 되게 매력적이면서 기괴하게 춤이 이쁘진 않아요. 둘이가 이제 비주얼이 좋아서 그렇지 춤을 그냥 서로 아주 그냥 잘 추진 필에 따라서 그냥 친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아 그리고 나중에 그 인터뷰 보니까 감독이 정확히 어떻게 추라고 자기가 먼저 쳐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머릿속에 다 있었네. 네. 재밌네. 남자는 이렇게 추고 여자는 이렇게 추라고 자기가 먼저 춤을 만들어서 알려줬다. 아니 다른 영화 같으면 그렇게 안 추거든요. 좀 예쁘게 추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타란티노의 손길이 닿은 장면이고, 근데 이제 그 둘이 처음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미아가 빈센트한테 네모나게 굴지 마세요 하면서 네모가 한번 뜨거든요. 유일한 영화의 CG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선이 나오죠, 선이. 네모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맞아, 나와. 네모나게 굴지 말라는 게 당연히 이제 딱딱하게 굴지 말라, 선을 긋지 말라 이런 장면인데 사실 아까 둘이 밀크쉐이크 나눠 먹으면서 사실 그 네모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모가 없어졌으니까 둘이는 이제 완전 같이 마주보고 춤을 출 정도로 인간적으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미아가 빈센트 주머니 속에 있던 헤로인을 코카인으로 착각해서 코로 흡입하다가 생명이 위독해져요. 아, 그 착각해서 그랬었구나. 근데 이때 빈센트는 또 화장실에 가가지고 맞아. 치질이 문제야. 혼잣말하고 막 여유 즐기고 있어요. 변비가 문제야. 집에 간다고 할 거야 뭐 이러고 혼잣말하잖아. 집에 가면 되겠지. 맞아. 괜찮아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근데 나왔더니 그녀가 완전 거의 죽어가고 코피 이만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놀라서 이제 그녀를 데리고, 근데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보스한테 들킬 수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 마약을 팔았던 마약 판매상 집에 쳐들어가서 구해달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살려본 경험이 없는데 어찌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책을 찾아서 책에 쓰여있는 대로 아주 두꺼운 바늘 주사로 그녀의 심장에 여기 뼈를 다 뚫고 심장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꽂아 넣으면서 이제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거 진짜 아플 것 같지 않고 전 되게 겁나더라고요. 주사받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약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둘의 관계를, 미아는 약간 네모난 삶을, 그러니까 보스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던 빈센트를 네모 밖으로 구원해줬어요. 밀크쉐이크를 나눠 먹고 같이 춤을 추자고 제안함으로써 그를 네모 밖으로 구원을 해줬고, 그러네. 빈센트 역시 마르셀러스의 아내로서 너무 갇혀서 살고 있던 미아에게 아드레날린 주사로 그녀의 심장을 구해준 거예요. 서로 구해줬네요. 또 둘 다 서로 구원해준 거죠. 구원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미아가 옛날에 자기가 파일럿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했던 썰렁한 케첩 농담을 안 알려준다고 계속 하다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케첩 농담이 약간 앞에서 얘기한 학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농담이에요. 부분? 그게 미아가 말하고 싶지 않고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기가. 근데 맞아. 그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 농담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나요. 뭐였죠? 그러니까 아빠 토마토, 엄마 토마토, 아가 토마토가 있는데 그 뭐였죠?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빠 토마토 좀 빨리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케첩 그러니까 캐치업인데 빨리 얘기하면 케첩이니까 말장난인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문화 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안 웃긴 농담인가 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웃을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농담 알려줄까요? 그래서 그 농담 먼저 알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행히 이 일이 마르셀러스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빈센트는 안투안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계속 마르셀러스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 저는 이거 보면서 빈센트랑 미아가 나중에 이 이후에 씬이 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제외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화 같으면 연인이 된다든지 뭔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탈출한다든지 이게 뭔가 그게 싶었어. 뭐냐면 마르셀러스에 너무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둘 다. 빈센트도 마르셀러스한테 완전 충성하고 미아도 그냥 마르셀러스에 완전 붙잡혀 살기 때문에 둘 다 약자거든요. 사실 강자에 붙잡힌 약자라서 함부로 강자에게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네. 둘 다 그 보스에게 보스에게 빨대 꽂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서로 감히 보스가 기분 상할 일은 못 하는데 그래도 약자로서의 서로의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러네. 우리 둘 다 약자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서로 공감대가 생기면서 사실 저는 친구처럼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됐다.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레스토랑 씬에서 나왔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허니버니랑 링고 커플이 있어요. 허니버니. 제일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근데 맞아. 이름이 정확히 이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허니버니는 원래 그 좀 별명처럼 애칭이죠. 인물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닉네임인 것 같아. 그래서 영화의 아예 최초와 마지막은 이 허니버니와 링고 레스토랑 씬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들은 커플 강도단으로 강도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여기 레스토랑에서 다음 어디 털지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그때 링고가 레스토랑은 아무도 안 턴다. 우리 레스토랑을 털어버리자. 지금 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뭘 먹는 순간은 되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은 영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는 공간이다. 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털지 않는데 이제 이 커플은 그걸 역이용해서 이 성스러운 중요한 공간을 털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운이 나쁘게도 그들이 터는 순간 하필 갱스터인 빈센트와 줄스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죠. 네.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죠. 맞죠. 마지막에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운이 좋았던 게 줄스가 아까 자기 기적을 봤다 하고 손을 털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이 레스토랑에 왔기 때문에 살았어, 약간 순해져 있어요. 줄스가. 맞아. 그래서 원래라면 아마 바로 총 갈겨서 그 커플 죽였을 것 같은데 금방 죽이죠. 오히려 약간 그 링고라는 남성을 역인지를 하면서 계몽을 시키려고 살려주려고 모습을 보여주죠.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아까 매일 외웠던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는 성경 구절을 외워요. 외우면서 원래는 그냥 멋있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나 이제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도 약간 깨닫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맞아. 근데 자기는 의인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악인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 모든 포지션은 상대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늘 악인으로 살아왔죠. 그는 사실 갱스터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으니까. 근데 그는 이번에 목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아까 기적을 한번 받고 두 번째는 윈스턴 울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이 악인으로 살고 있는 커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가 된 자기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간 계속 계몽시켜 주려고 하고 살려주고 떠나게 도와주죠. 근데 이때도 빈센트는 화장실에 가 있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되게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서 이미 상황 다 벌어지고 있는데 도움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보내는 빈센트도 잘 이해를 하지 줄수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죠. 만약에 돈을 주면은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싸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요. 맞죠? 맞아요.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안 가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영화를 총 한 8인의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 메인 키워드는 첫 번째 화장실과 음식, 두 번째 금과 학문, 세 번째 네모와 아드레날린 이렇게 일단 세 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전체적으로 해서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처음에 햄버거 얘기하다가 햄버거 먹고 지미 집에 갔더니 커피 얘기하고 또 미아랑 빈센트 밀크쉐이크 나눠 먹고 그다음에 부치의 연인 파비엔느라는 그 여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블루베리 팬케이크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나 그거 어떻게 먹을 건지 알아? 맞아. 나 거기에 뭐 뿌려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계속 비춰지죠. 그리고 또 아까 그 허니버니와 링고 두 커플과 그 다음에 부치와 파비엔느 커플 이렇게 두 커플이 나오는데 둘이 서로 음식으로 계속 서로를 불러요. 뭐냐면 레몬파이, 펌킨, 뭐 허니 막 이러면서 그냥 둘이 계속 서로 다른 음식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거든요. 그게 사실 뭐 달콤하게 부르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식이 그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감독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부르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링고가 일본어로 사과예요. 와. 그래서 둘 다 음식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감독이 영화에 담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제 금 같은 건 어찌됐든 좋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과 목자의 이야기. 이게 이제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네.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어떤 관계에 처하냐에 따라 그 세 개의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한 가지 포지션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악인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목자는 착한 일을 하도록 타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캐릭터 모두가 영화 내내 포지션이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오. 원래 줄스는 악인으로 살았죠. 깽단으로 네네. 살다가 목자인 울프를 만나서 자신도 목자가 되죠. 네. 바뀌었죠. 빈센트 역시 악인으로 살았죠. 근데 또 목자인 미아를 만나서 그녀를 살려주는 의인이 되기도 했죠. 부치는 사실 좀 약자로서 좀 의인으로서 살다가 경기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또 빈센트를 결국 죽이잖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빈센트를. 그래서 살인을 하면서 악인이 되죠. 근데 또 마르셀러스를 다시 구해주면서 의인이 또 돼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링고와 허니버니는 악인으로 살아왔지만 맞아. 목자가 된 줄스를 만나서 아마도 변화하겠죠 앞으로. 그리고 마르셀러스도 평생을 악인으로 강자로 살아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부치를 보내주는 의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비엔느, 부치의 연인인 파비엔느도 이제 부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의인이었지만 아버지의 금시계를 그녀가 놓고 온 순간 맞아, 세상에서 맞아. 가장 미운 악인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좀 끊임없이 멍청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백치미가 넘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인물들이 계속해서 와.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국엔 다 구원받고 다 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는 거네요. 누군가에겐 악인이 되고 누군가에겐 구원자가 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나란 사람의 성향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맞아. 인간의 변덕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다. 이런 거를 감독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혹자는 이게 아무 메시지 없는 잘 만든 오락 영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B급 정서에 오히려 인간의 심오한 본성을 훨씬 잘 드러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왓챠나 뭐 네이버 평점 이제 그 글써놓은 것도 다 읽어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펄프 픽션 영화 가지고 그냥 대부분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써놨어요 실제로. 네. 그죠 많이 보셨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냈어. 천재다 이거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여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무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평론가 하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이거 대박이다. 이번에 대박이다. 아 그래요? 진짜 저는 최고야, 사실 최고. 이거를 의미 없는 오락 영화로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계속 보는데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도 알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너무 어렵다는 이상 맞지 이런 거 몰랐거든요. 상징성이 있긴 한데 워낙 그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시간 순서도 다르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당시 생각했던 의미가 점점 가면서 퇴색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존 트라볼타 갑자기 또 왜 죽어? 그래서 주인공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같아 보이는데 죽이기도 하고. 왜 연애도 안 하지? 존 트라볼타 그러니까 그 뭐지 빈센트랑 부치. 빈센트랑 부치 얘기는 사실 조금 스킵했는데 짧기도 해서 그 둘은 뭐가 있었냐면 그 부치가 마르셀러스한테 스폰 받고 있을 때 그때 만나죠. 빈센트가 보스 만나러 와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둘이 잠깐 술 시키면서 대치를 해요. 맞아. 근데 빈센트가 너 뭔데 이러면서 계속 쳐다봐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막 부치가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빈센트는 사실 권력에 되게 순응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부치는 자기보다 아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거들먹거린 거예요. 자기보다 약자인 부치에게.
그러고 나서 마르셀러스랑 자기 시간 보내게 되니까 막 엄청 막 살갑게 하는 모습 보여주죠. 맞아. 그러면서 부치가 약간 빡이 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사실 부치가 약자고 빈센트가 강자였던 건데 이제 사실 결국은 약자인 부치가 강자였던 빈센트를 죽이는 결론을 사실 그 둘 사이에선 보여준 거예요. 관계 역전인 거.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뭐 의인과 악인 그리고 목자는 다 변하는 거니까 계속 변한다. 변하네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강자 약자도 계속 변하고. 맞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네. 그 아까 미아가 한번 참여했다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설정이 감독의 후속작인 킬빌에 그대로 나오면서 세계관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노렸네. 몰랐어요. 근데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 설정이 뭐 동양인, 흑인, 프랑스인, 금발 여자 그리고 맞아요. 미아 본인 해서 Five Fox Force라는 조직이었다고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미아는 자기는 칼 전문가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맞네요. 그게 킬빌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놀랍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미 스포를 한 거죠. 그러네. 각본을 좀 써놓고. 이미 다 있었어, 킬빌이. 그리고 신기해. 조금 웃긴 게 그 부치가 마르셀러스 구할 때 막 도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야구방망이 그거 다 제치고 갑자기 일본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재밌죠. 그게 이제 칼, 특히 그 동양의 검술과 동양의 액션에 감독이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향도 좀 엿볼 수 있고 비디오 가게에 그 있었던 거지 그 봤던 것 중에 동양 액션이 있었나 보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도 볼 수 있고 킬빌 미리 보기도 좀 할 수 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미술적으로도 되게 타고난 센스가 있는 감독이다. 진짜요? 미술적 어떤 부분이? 근데 너무 영화가 예쁘지 않아? 색감이나 그런 촬영 방식이나 특히 저는 그 둘이 그 데이트할 때 그 카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에 타는 거. 맞아요. 거기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실제 그런 게 있으면 슬립? 가보고 싶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 인테리어가. 세트장이었을까요? 궁금하네. 그랬을 진짜. 것 같아. 거기 이제 막 마릴린 먼로 코스프레한 사람도 맞아요. 다니고 밀크쉐이크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진짜 있으면 가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죠. 거기도 예쁜데 저는 약간 좀 사이코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어디? 약간 피가 튀기는 액션 장면도 되게 예쁘게 찍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피를 되게 막 아름답게 약간 설정한 느낌도 좀 일부러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막 엄청 사정없이 빨간색이 튀긴 튀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씬이랑 막 튀지가 않고. 맞네. 그래서 저는 미술적으로도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감각이 있는 것 있나 같다. 봐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다뤄봤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와, 오늘 진짜 대박인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저는 솔직히 궁금한 것도 있지만 걱정이 됐었어요. 이거를 이프님이 이 어려운 영화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이거 했으면 100% 오늘 횡설수설하다 끝났을 것 같아. 제가 했으면 내가 이걸 안 한 게 진짜 하늘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지? 저는 스토리적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적으로 보고 이게 상호 그 상징과 너무 말이 돼서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맞아요.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그 저수지의 개들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컨셉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보스와 그 하수인을 든 것도 약간 비슷하고 또 줄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저수지의 개들의 핑크가 떠올라요. 핑크. 그 핑크도 약간 자기의 그 신념이나 주관적인 그런 거에 되게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줄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빈센트는 보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사람인데 줄스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자기의 물론 보스가 시킨 일이지만은 자기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핑크도 살았잖아요, 마지막에. 물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밖에 경찰이 포위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탈출했어요. 그 창고를. 근데 혼자 살았어요. 혼자. 줄스 또한도 거기 죽지 않잖아요. 다만 빈센트만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결국 약간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생존자가 되네요.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죠. 감독이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런 인물상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나 봐요.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이 워낙 그 다루는 세계관 자체가 범죄이면서 악을 다루잖아요.
근데 또 악인이 해피엔딩을 만든다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그것도 그래. 그래서 맞아. 철저한 권선징악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그런 부분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진짜 저도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대중 매체라는 게 권선징악이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악인이 승리하고 선인이 패배해버리면 대중들의 심리에도 뒤가 찝찝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맞춰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의 그 가치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맞잖아요. 이게 네. 음식이 정말 소중하고 진짜 뭐 의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새롭게 깨달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가치관이고 신념인데 이거를 좀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인물들로 구도로 이게 새롭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3편밖에 안 봤지만 퀸틴 타란티노는 확실히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을 좀 잘 포장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게 아니면 색다르게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색달라요. 네. 그리고 아까 대중성 이게 확실히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감독인 게 진짜 누군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이 별 의미 없는 대화들, 별 의미 없는 그 다 넘어가겠지만 좀 자극적이네, 뭔가 좀 새롭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 보기에는 또 이런 깊은 의미가 하나하나에 되게 이런 걸 진짜 실제로 감독이 다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천재다.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해석이 너무 좋아서 설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잠깐 이거 설계 안 했어.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감독이.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설계 안 했다고? 설계는 안 하지만은 우연히 맞아떨어져. 그래서 천재인 거예요. 그것도 좀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져. 우연히 이게 다 맞아떨어졌다고? 말도 기본적인 프레임은 있겠지만은 세부적으로 설계는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 저수지의 개들이란 제목 자체도 사실은 어감이 좋아서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한 자기가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할 때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비디오를 추천해 줬대요. 근데 그 제목이 저수지는 아니고 굿바이 칠드런인가 이런 영화인데 맞아. 그걸 원제로 말을 해주는데 그게 불어인가 봐요. 그래서 그 레저버라는 말처럼 들어가지고 그 손님이 나는 저수지 영화는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맞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또 영화가 있는데 무슨 지푸라기 스트로우 도그스라는 건데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단어를 두 개 합친 거래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도 근데 의미가 실제로 그 경찰의 끈앞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네네. 이게 진짜 안 맞춘 건지 아니면 일부러 끝에 가서 맞아진 것 같아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흔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의미 부여 하죠. 그 자체에 굉장한 뭐랄까 의미가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되게 사고를 확장해 주는. 또 게다가 칸 영화제 상도 받고 황금종려 상도 받고 비평가들도 막 이렇게 극찬했잖아요. 네. 확실히 근데 비평가들은 감독이 뭐 의도가 없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런 의미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 아니면 더 이상의 뭐 다양한 의미들을 뽑아낸 거죠. 그렇죠. 논리적인 합리적인 의미를. 그래서 상을 받지 않았을까? 되게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저급할 보일 수도 있는 영화를 손을 들어줬다는 게 되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천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천재. 실제로 IQ가 뭐 160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설계를 하고 만든 거보다 설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얹은 게 더 천재긴 하죠. 그렇죠. 이걸 막 10년 동안 짜면 우리도 뭐 비슷한 걸 만들 수는 그럴 수 있겠죠. 있는데 다 막 설계해서 척척척척 했는데 대충 이렇게 맞아졌다 이런 거니까. 대충 했는데 맞았어. 그러면 더 천재지. 그러면 천재 맞죠. 진짜 천재지. 와 놀랍네요. 이 영화 근데 다시 보고 싶어요. 확실히 이제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어떤 영화들은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싫다 이런 영화 많은데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영화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그러니까 스토리나 뭐 의미 같은 거 차치하더라도 아까 뭐 춤추는 장면이라든지 뭐 특정 장면마다도 뭔가 좀 영화사에 길이 남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춤추는 장면이나 뭐 편집이나 뭐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기법도 되게 놀라운 뭐 이렇게 네모를 그린 듯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시작에 사실 엔딩에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장면도 되게 놀랍고 항상 그렇더라고 진짜. 되게 좀 변칙을 많이 하는 것, 변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주 맞아. 영화계 갱스터 같은. 그러니까 악동 뭐 이렇게 천재적인 악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영화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진짜 하고. 영화를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으면 그냥 배운 대로 나왔겠죠 보통은. 그러지 않아서 더 오히려 근데 영화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겠지만 뭐 영화 학교에 가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 가서 감독 그 수업을 듣고 이론적인 것들 차근차근 쌓아가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할 텐데 이분은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비디오 수만 편을 보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학습 깨우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는 그냥 감이 있는 거야. 그냥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감을 그 수만 편을 봤으니까 솔직히 소설가를 예로 들어도 소설을 그냥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거 그냥 수만 편을 본 사람이 갑자기 소설을 쓰면 어떤 자기가 논리적으로 뭔가 막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뭔가 감으로 다 때려 맞추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도 안 배운 사람들이 훨씬 창의적인 음악을 많이 만들잖아요. 더 잘하죠. 그런 솔직히. 것처럼. 네. 오히려 예전에 제가 K-pop 스타인가 거기 이제 어떤 심사위원이 그런 말 기억나요. 지금 너희들이 이 이론들 다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이론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 뉘앙스. 네. 이 이론을 까먹고 이건 이미 기존에 지금 많이 해오는 거니까 이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다. 그 말이 더 좀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타란티노 감독의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 보기에도 되게 좋죠. 좋은 영화일 것 같고. 데스프루프 먼저 보시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거 보면 손절할 수도 있어요. 경고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네,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이 정도로 펄프 픽션 한번 끝내볼게요. 네. 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